여러분, 혹시 평생을 바쁘게 달려왔는데 막상 쉬려니 덜컥 불안해진 적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텅 빈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쫓기는 마음에 시달려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모든 무거운 의무를 내려놓고 은퇴라는 자유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기보다 길을 잃고 방황하곤 합니다. 노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막막함과 고립감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깊은 영혼의 통증입니다. 이토록 깊은 삶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은퇴 후의 시간을 후회 없는 온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지혜를 빌려 다음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적 없는 즐거움을 온전히 허락하라. 둘째, 유용성이라는 지독한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셋째, 과거나 미래의 망령을 버리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깊이 몰입하라. 넷째,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자신만의 놀이 규칙을 창조하라. 이 깊은 지혜의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도 씁쓸한 풍경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직장인으로 헌신해온 정태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내내 은퇴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 편히 유유자적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만을 바라보며 힘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토록 고대하던 은퇴의 첫 아침이 밝았을 때 그를 찾아온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지독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당황한 그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눈을 뜨고는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빽빽하고 숨막히는 일정표를 억지로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무작정 뒷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흥미도 없는 외국어와 자격증 공부를 하며 빈 시간을 채워 넣었습니다. 쉬는 법을 철저히 잊어버린 그는 결국 은퇴 전보다 더 큰 정신적 압박감과 우울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지친 어깨와 초조한 눈빛은 놀 줄 모르는 어른이 얼마나 깊고 서늘한 고통에 빠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태호 씨의 슬픔을 넘어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진정으로 놀듯이 살아갈 수 있는지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목적 없는 즐거움을 온전히 허락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은퇴 후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 행동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계산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여야 하고, 운동을 하면 반드시 건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야 하며, 사람을 만나면 인맥이라는 자산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 후 평소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치기 시작한 최민석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줄을 튕기는 소리 자체가 좋아서 등록한 동네 음악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공연이라도 나갈 참이냐고,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 돈벌이라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최민석 씨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치는 기타가 아무런 돈벌이도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무대를 만들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기타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여기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기타를 구석에 처박아 두고 말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화는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해줍니다. 모든 행위가 반드시 어떤 그럴듯한 목적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낙타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바로 이 낙타와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주어지는 온갖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라는 짐을 등에 업고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낙타에게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오아시스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지워준 짐을 무사히 운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낙타의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은퇴라는 자유의 오아시스에 도착하고서도 스스로 짐을 찾아 등에 얹으려 안달을 냅니다. 목적이 사라진 상태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낙타의 단계를 넘어 마침내 도달해야 할 인간 정신의 최고 단계를 사자도 아닌 바로 순수한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노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모래성을 쌓는 아이는 내일 그 모래성을 부동산으로 팔아넘길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래의 촉감을 느끼고 물을 부어 형태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에 완전히 빠져들어 까르르 웃을 뿐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밀려와 공들여 쌓은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려도 아이는 절망하지 않고 박수를 치며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 없는 즐거움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에 실패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매 순간 피어나는 창조의 기쁨만이 남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반드시 이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 어떤 거창한 의미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기꺼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적 통찰을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완벽하게 쓸모없는 짓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들꽃의 모양을 그저 하염없이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런 교훈도 없는 유쾌한 소설책을 읽으며 킬킬거려도 좋고 음정도 맞지 않는 콧노래를 부르며 동네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매는 것도 훌륭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저 놀고 있다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이 순간이 즐거워 즐기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 없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 당신의 영혼은 젊은 시절 내내 눌려있던 무거운 짐의 무게에서 비로소 해방될 것입니다. 결과를 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침 햇살처럼 맑고 순수한 생의 환희가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유용성이라는 지독한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행위의 목적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유용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돈이 되거나 효율적인 것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유용성의 논리는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마저 병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한 부부의 밥상머리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인 이명애 씨는 최근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식물을 가꾸는 취미에 푹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잎사귀를 닦아주고 물을 주며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화초를 도대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키우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상추나 고추를 심으면 반찬값이라도 아끼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남편의 이 무심하고 날카로운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오직 쓸모와 이익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슬픈 현대인의 자화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를 인정하는 메마른 마음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은 이러한 유용성의 폭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짐승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은 역설적이게도 모두 실용적인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음악, 미술, 시, 철학, 그리고 아름다운 춤은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도 않고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생물학적인 수명을 연장하는 기계적인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술작품은 그것이 벽에 못을 박는 망치처럼 유용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빛나게 하고 영혼을 뒤흔들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바로 당신이라는 인간이 완성해 나가는 마지막 예술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아주 훌륭하고 쓸모있는 하나의 톱니바퀴로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돈을 벌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끝없이 유용한 존재임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한 이상 더 이상 남을 위해 유용한 존재가 되려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톱니바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유용성의 강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세상의 잣대가 아닌 내 마음의 떨림을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어도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평온하게 만드는 일들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평가의 언어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할 때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습관적인 질문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것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것이 나를 얼마나 미소 짓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는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당신이 그 순간 온전한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용한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 기나긴 시간을 지루함 없이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음의 위대함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일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들판을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나 미래의 망령을 모두 끊어내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깊이 몰입해야 합니다. 놀이의 가장 강력한 속성은 바로 시간을 잊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술래잡기를 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에게 내일의 학교 숙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어제 엄마에게 혼났던 기억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친구의 뒷모습과 골목길을 물들이는 붉은 노을, 그리고 내 심장의 쿵쾅거림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온전히 몰입하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몰입의 능력을 철저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나 머릿속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큰맘 먹고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떠난 김숙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아름다운 유럽의 호숫가에 앉아 눈부신 풍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풍경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스밸브는 제대로 잠그고 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음 도시로 이동해야 하니까 일찍 자야 해. 그녀의 몸은 분명 아름다운 호숫가에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한국의 텅 빈 아파트 주방에 머물러 있었고 동시에 내일의 빡빡한 버스 시간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1초도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를 놓쳐버리는 삶의 태도를 프리드리히 니체는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운명의, 즉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강렬한 외침은 결국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껴안으라는 뜻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영혼회귀라는 아찔한 사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죽은 후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끔찍하게 여기고 오직 먼 미래의 보상만을 바라고 산다면 그 무한히 반복되는 삶은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차 한 잔의 온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 사랑하는 이의 미소에 완전히 몰입하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외칠 수 있다면 그 삶은 곧 신의 삶과 같아집니다. 은퇴 후의 삶이 두렵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달려갈 미래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승진, 내 집 마련, 자녀의 대학 진학이라는 굵직한 미래의 목표들이 사라지자 그동안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마음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래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은 드디어 온전히 현재를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유보하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놀이를 시작하십시오. 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몰입하는 방법을 되찾기 위해 가장 좋은 조언은 오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는 몇 걸음을 걸었는지 스마트워치의 숫자를 쳐다보며 미래의 건강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신 발바닥에 닿는 흙의 부드러운 감각, 코끝을 스치는 아카시아의 달콤한 향기,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의 눈부심에 온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것이 몇 칼로리인지, 내일 몸무게가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혀끝에 닿는 소스의 깊은 맛과 씹는 즐거움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무거운 사슬을 끊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낼 때 당신의 눈앞에는 비로소 영롱하게 빛나는 현재라는 선물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현재의 순간순간을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빠져들듯 온전히 살아낼 때 당신의 은퇴 생활은 단 하루도 지루할 틈이 없는 경이로운 탐험이 될 것입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자신만의 놀이 규칙을 새롭게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역동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놀이를 할 때조차 무의식적으로 남들의 눈치를 보고 흉내를 내는 비극적인 관성에 젖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은퇴자라면 마땅히 골프를 치고 고급 승용차를 몰며 근사한 식당에서 와인을 마셔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낡은 규칙들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그럴듯하다고 말하는 취미를 억지로 자신의 삶에 구겨 넣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퇴직한 윤상철 씨의 뼈아픈 경험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그는 은퇴 직후 동년배 친구들의 권유로 비싼 장비를 사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필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디를 걷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았고 공이 잘 맞지 않을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위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다들 은퇴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3년이나 그 지루한 골프 모임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우연히 동네 목공방의 창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대패로 밀고 사포질을 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표정을 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뜨거움이 솟구쳤습니다. 결국 그는 비싼 골프채를 중고로 처분하고 톱밥이 날리는 목공방에 등록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먼지를 뒤집어 써도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한 나무 의자를 어루만질 때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타인이 정해준 고급스러운 놀이는 결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존의 낡은 가치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파괴의 힘을 표효하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순종하는 존재라면 사자는 그 모든 의무를 거부하고 나는 원한다고 당당하게 부르짖는 자유의 전사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우리는 한 번쯤 반드시 이 사자처럼 울부짖어야 합니다. 사회가 은퇴자에게 요구하는 점잖음, 나이가, 체면이라는 낡은 석판을 가차없이 때려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잔해 위에서 오직 나만의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놀이라는 것은 본래 규칙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땅바닥에 선을 긋고 여기를 밟으면 죽는 거다라고 정하는 순간 그 평범한 땅바닥은 우주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놀이터로 변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규칙을 정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할 가장 위대한 놀이가 됩니다. 평생 책상 물림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놀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낡은 우표나 주워 모으는 한심한 노인네로 보일지라도 당신이 그 우표 한 장에서 역사와 예술을 발견하고 흥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탐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놀이의 주인이 철저히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체면과 돈을 모두 빼고 남았을 때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 대답이 아무리 사소하고 유치해 보일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씨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할 창조의 불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와 당신만의 놀이판을 대담하게 펼치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온전히 유희하는 사람이야말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토록 갈망했던 위대한 극복인, 즉 초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놀이에 푹 빠진 노년의 얼굴에는 늙음의 초라함이 깃들지 않습니다. 오직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즐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찬란한 존엄의 빛이 뿜어져 나올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찬란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온전히 놀듯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4가지 철학적 원칙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지혜의 정수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행위의 끝에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버리고 과정 그 자체가 주는 목적 없는 순수한 즐거움을 온전히 허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돈이 되거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유용성의 잣대를 산산조각 내고 비록 세상이 쓸모없다 비웃을지라도 내 영혼을 살찌우는 무용한 것들의 위대함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헛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불안을 모두 끊어내고 오직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오감의 현재에 깊이 몰입해야 한다는 운명의 철학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낡고 고루한 체면의 틀을 부수고 오직 나만의 심장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놀이규칙을 당당히 창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무와 책임으로 점철되었던 당신의 낡은 삶을 부수고 눈부신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탄생시키기 위한 위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어둡고 슬픈 내리막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훌훌 벗어던지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에 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다해 이 자유로운 놀이의 시간을 쟁취할 자격을 충분히 획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텅 빈 백지 같은 시간을 당신만의 찬란한 색깔로 마음껏 칠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두드리는 하나의 질문을 조용히 남겨두고자 합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모든 의무와 타인의 시선이 기적처럼 사라진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어떤 놀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당신이 남은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가장 확실하고도 눈부신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깊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의 작은 울림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